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정이 한두 번으로 끝나고 개시결정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 특집을 찍어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영상을 한두 개 찍어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새롭게 찍어 드려요. 부산회생법원의 그 맞은편에 저희 회사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공명 사무실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부산회생법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관할이 되게 넓다 말씀드렸어요. 부산도 커버하고 울산도 커버하고 창원도 커버하고 그 외에 경남 지방을 싹 다 커버하는 회생법원이다. 되게 넓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보니까 7개월쯤? 7개월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서울이나 수원, 인천에 비하면 조금 늦긴 해요. 아주 옛날처럼 1년씩 걸리는 건 아니니까 많이 계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때 말씀드린 게 서울, 수원에 비해서 이 회생법원 자체에서의 어떤 연구하시는 것들이라든가 법원의 실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뭐 감히 변호사 나부랭이가 그렇게 법원의 실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산회생법원이 어려운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저희가 좀 궁금했었던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이미 요청을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수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부산회생법원에서 정리해놓는 느낌이 있어서 실력이 되게 괜찮은 법원 같아요, 회생법원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필수자료 목록. 옛날에 있었던 뭐 청주, 대전 이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필수자료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들이 좀 있었는데 부산회생법원도 얼마 전부터 여기 보니까 9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필수자료 목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자료 목록을 확인을 하면 사실 대부분은 원래 내는 자료들이에요. 원래 내는 자료들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필수자료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필수자료 목록 자체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추가 질문사항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보통 회생 신청할 때는 내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감치 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 금지명령 받아가지고 추심도 안 당하고 급여 압류도 안 당하고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막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얼른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준비해서 넣으면 금지가 나오고 여러 번의 보정명령을 통해서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법원에서 내지 말라는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산은 추가 질문사항이라는 걸 통해서 법원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선 제출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를. 첫 번째, 채무자의 실질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가? 이거 말씀하시면 이건 관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관할에 대해서. 두 번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용처 소명해라. 요거는 최근 대출 관련해서 내라 하는 거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내에 최근 대출은 법원이 어디에 썼는지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3개월 내에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1년 이내에 새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표를 작성해서 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또는 네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니까 팔았거나 누구 줬다거나 뭐 담보 제공했다거나 그런 것들 편파 변제 관련해가지고 사행에 관련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신청일 전 1년간 200만 원 이상의 이체 내역이 있느냐 있으면 다 적어라. 요것도 재산 은닉과 관련해가지고 보는 거고 다섯 번째, 신청일 1년간 금융거래 내역 중에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 인출 내역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체 내역, 밑에 거는 인출 내역. 인출 내역도 재산 은닉으로 보겠죠. 현금 인출 내역.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썼다 적으라는 거예요. 못 적으면 청산가치 반영. 그 다음 여섯 번째, 1년간 신용카드 내역 중에 100만 원. 이런 것들은 다른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서류를 냈어. 그러면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정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는 그냥 100만 원 이상은 그냥 내래요. 다 어디다 썼는지 내라고 하는 거죠, 부산법원은. 그 다음에 7번, 1년 이내에 보험 해약된 거 있느냐. 보험 해약된 거 있으면 다 적어라. 해지환급금 받아가지고 은닉했는지 삥땅 쳤는지 그런 거 보겠다는 거예요. 8번, 2년 내에 주식, 가상화폐, 과소비, 토토, 도박 등으로 손실 입은 게 있느냐. 있으면 도표로 내라.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 법원 같은 경우는 보정이 나오면 내는 건데 부산은 내라는 거야. 이거 내라는 거. 내라는 거 안 내면 어떻게 돼? 안 내면은 금지명령 안 내려주는 거예요, 부산.
부산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은 이 접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일단 접수하고 그 다음에 금지받고 그 다음에 보정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부산에서는 다 적어서 내라는 거야. 다만 이거 내면 보정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게시가 좀 늦는 거지 보정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9번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이혼한 사실이 있느냐. 이혼한 사실이 있으면 이 내라는 거야. 재산분할 내역 내라는 거야. 이혼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재산을 숨겨놓고 이런 거 안 돼요. 우리 의뢰인들 중에 전화 와가지고 회생할 때 이혼하면 좀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 변호사한테 도움이 되겠지. 변호사가 이혼 수임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혼하고 회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발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이혼을 하는 게 나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혼하고 상관없어요. 영상을 보시고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번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혼했느냐. 있으면은 좀 양육비 이거 어떻게 산정되는지 본다는 거예요. 11번 신청일 내로 직장 변동이 있었느냐. 직장에 따라 가지고 급여도 바뀌고 혹시 뭐 일부러 급여를 낮췄느냐. 조건부인가 내겠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겠죠. 12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적립금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1회에 투영하든지 아니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13번 부양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해서 생계비 냈느냐. 그거 해가지고 요 기준이 있더라고요. 30%를 초과하면 채무자보다 마누라가 30% 더 벌면 부양가족 빼라. 채무자 소득의 70%의 마누라가 미만하면 네가 다 넣어라. 그럼 70에서 140%면 반반 해라. 그래가지고 뭐 1.5명, 2.5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4번 그러면 법 변제계획 안에서 생계비 변제계획안 생계비에서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가 있느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거 제가 추가 생계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정 잘 안 해주지만 그죠. 그 다음에 15번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느냐. 이게 되게 저는 부산회생법원이 되게 좀 괜찮다고 본 게 이 서울회생법원이랑 수원회생법원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뭐 조정해주고 이런 거 옛날에 나온 적은 있는데 이거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갚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더 좀 깎아주세요. 이런 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부산은 이거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벌면 조금 더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도 향후에 계속 지출하는 비용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뭐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용돈들을 내가 계속 지금까지 줬기 때문에 요거 좀 더 인정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 채무가 없는 경우들은 좀 봐주겠다. 그 다음에 기타 생계비를 총 반영하더라도 변제율이 40% 넘어가면 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라든가 공교육을 떠난 사교육비 일부 추가를 한다든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적게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갚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신청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보기 이수증 제출해라. 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법원에 저희가 특별히 이 채무자가 너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하는 경우는 봐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도박 치유원 거기 가가지고 신보기 이수증도 받아오고 했는데 부산은 그냥 이거 받아오라 하더라고요. 이거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빚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 유튜브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수증 내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근에 이제 부산에 신청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보정이 한두 번으로 끝나고 게시결정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부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수 자료 제출하는 거 꼭 감안하시고 미리미리 좀 자료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부산회생법원에 최근에 게시난 거 소개해 드릴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부산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어떤 보정이 나오는지 그런 거 확인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